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준순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그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의 급성기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면역글로불린 주사라는 거는 저희가 건강한 사람들로부터 모은 항체 단백질을 농축한 액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갔을 때 하는 항염증 반응에 대한 그 기전은 너무나 다양해서 사실 그거를 저희가 다 언급해 드릴 수는 없고요.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처럼 질환을 일으키는 자가항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항체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면역세포의 하위 그룹들과 상호작용을 해서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를 억제하고 그다음에 또 보채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은 이것도 정맥 주사제로 이제 맞는 방법이고 이제 보통 5일에 걸쳐서 투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이제 총 용량이나 이제 투약 기간은 사례별로 조금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급성기 치료의 옵션으로 생각할 때는 아직은 고려해야 할 점들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이라는 항목에서 이 치료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아직은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기존의 급성기 치료에 반응이 부족한 경우에 이걸 추가로 적용하거나 혹은 기존의 치료 방법 적용이 여러 이유로 어려운 경우에는 대체 요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하지만 이제 연구 결과가 조금만 더 데이터가 쌓이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하지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현실적인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은 가장 큰 거는 저희 이제 국내에서는 아직 이 질환에 있어서 면역글로불린 주사가 급여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비급여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각 병원이나 기관별로 윤리위원회 승인을 획득한 다음에야 이제 쓸 수 있다라는 이제 단점이 있어서 여러 행정 절차를 좀 복잡하게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이 약제 수급이 약간 불안정한 상황이어서 꼭 필요로 할 때 환자분이 이제 저희는 투약을 하려고 하지만 약제가 없어서 투약을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면역글로불린 주사를 저희가 제3의 옵션으로 완전히 자리 잡아 생각하기에는 약간은 이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급성기 치료 과정을 이제 결정짓는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끝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임상 의사가 이제 고려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환자 발병의 이제 중증도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환자분이 이 재발이 됐든 아니면 초의 발병이 됐든 이번에 발병 전에 기존의 신경학적 상태가 어땠던 분일까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고려 사항입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다른 질환력, 그리고 치료 적용 조건, 그다음에 치료 기관의 이제 재반 여건, 특히 이제 혈장 교환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시술적 방법이기 때문에 되지 않는 병원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이제 고려 사항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초기 치료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래서 이제 그 반응에 따라서 저희가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 환자한테 있어서 이 치료를 적용했을 때 약간은 예상 가능한 이상 반응의 프로파일이 어떤가는 또 굉장히 중요한 이제 고려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치료 결정에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결정 요소들이 환자 개개인별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급성기 치료의 종류의 적용이 환자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담당 의료진과의 논의를 반드시 거치셔서 환자 개개인별로 가장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아서 치료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